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구독하다 제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어려서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느 역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뒤 보육원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엔 어떻게 부모님을 잃어버렸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좋은 계기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 입양이 되었습니다. 절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친딸 그 이상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네요. 그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같아요. 친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죠.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이제부터 아줌마 아저씨가 우리 나리 엄마 아빠야. 알겠지?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럼 저 이제 아줌마 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불고기도 많고 잡채도 주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나리가 먹고 싶은 거면 이 아빠랑 엄마가 뭐든 다 해주지. 이것뿐만 아니라 사달라는 것도 다 사줄 거야, 이제. 우와, 신난다. 저 그럼 아줌마 아저씨 따를래요. 원장 선생님, 저 이제 이 아저씨 아줌마네 가서 사는 거래요. 날이 이제 다른 집 가서 살아도 선생님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착한 날이 가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렴. 절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동네 시장에서 조그만 순댓국집을 하셨어요. 그래도 털을 잘 잡은 덕분인지 동네에서는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는 순댓국집이었죠. 집이 엄청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 하게 해주셨네요. 그렇게 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입양이 돼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름도 바꾸게 되었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 아빠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몸소 느끼며 살았어요. 어느 날 어느 여자애들이 다 그렇듯 자연스레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 길로 전 피아노에 매료되어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예체능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해주시겠다고 했죠. 그렇게 전 피아노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의 정석대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예중 예고를 지나 음대까지 진학하게 되었네요. 그만큼 피아노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닐 때는 아빠가 많이 태워다 주셨어요. 집에서 학교가 멀었기 때문이죠. 정말 친딸만큼 귀하게 자랐네요. 그 대학교에 들어가니 날고 긴다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지만 한평생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전 다음에 교환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죠. 저와 같은 한국인이고 유학생이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유학을 한 친구여서 그런지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모습에 빠져버렸죠. 한국인을 여기서 만나니까 진짜 신기하다. 종종 보긴 했지만 거의 말이 통하지 않았거든. 넌 진짜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외국에서 친구를 만나게 될 줄이야.
오빠의 마인드는 진짜 긍정적이고 배울 게 많은 사람 같아. 너야말로 진짜 부모님한테 사랑을 엄청 받은 게 느껴져. 긍정 에너지가 와닿는달까? 내가 긍정적인 친구를 좋아하거든. 진짜? 고마워. 사실 우리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야. 초등학교 가기 전에 보육원에서 날 입양하셔서 지금까지 키워주셨거든. 뭐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지. 한 번도 엄마 아빠가 날 입양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을 정도로 늘 잘해주셨거든. 덕분에 긍정적인 성격도 갖게 되었고. 와, 진짜 놀라운데? 사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양되었거든. 나 이 사실 처음 말해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지? 아, 정말? 아, 진짜 그러네. 나도 한국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얘기야. 이게 통했나 봐. 오빠한테 술술 말하게 되네. 입양 시기도 비슷해. 나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입양되었어. 다행히 우리 부모님도 형이랑 차별 없이 키워주셨거든. 오히려 형이 더 구박을 많이 받을 때도 많았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키워주시고 공부시켜 주셨으니까. 그러게, 진짜 훌륭하시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하는데 항상 고생시켜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러네. 그래도 부모님은 너 덕분에 엄청 많이 웃으실 거야. 너 하나로 인해 집 분위기도 달라졌을걸?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신기하게도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입양아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쁨 또한 컸네요. 남자친구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나 진짜 부모님 사랑 엄청 받고 자랐거든. 오빠도 마찬가지라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우린 운명인가 봐.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내가 여기 유학 온 것도, 네가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진짜 인연 같아.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저의 독일 생활은 행복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희는 미래를 약속했어요. 꼭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남자친구도 곧 졸업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먼저 들어온 저는 이제 졸업을 하였어요. 여건이 되면 유학 생활을 더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릴 수가 없기에 취업처를 알아봐야 했죠.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늘 상위권 성적만을 유지하였지만 유학 생활 동안 교환학생이 전부인 저를 오라는 곳은 많이 없었죠. 전 그렇게 간간히 입시학생들 레슨을 봐주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입시학생들을 봐주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희열을 많이 느꼈네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좋은 예고에 붙거나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것을 보며 피아니스트가 아닌 지도자의 꿈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학원도 차리게 되었어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만남이 이어졌죠.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남자친구도 멋있었지만 한국에서 회사원이 된 남자친구도 제 눈에 너무 멋있었네요.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될 솔메이트 같은 존재였기에 바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미룰 것도 없었죠. 독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같아. 우리 결혼하자, 지혜야. 내가 잘해줄게. 너무 고마워. 프로포즈 해줘서. 나도 오빠한테 정말 잘할 거야. 오빠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먼저 뵙게 되었죠. 부모님은 예상대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지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오다니 너무 꿈만 같네. 원칠하고 아주 인상도 좋고 반가워요. 임서방이라고 부르면 되나? 아직 빠르나? 우리 지혜가 마냥 어린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할 때도 됐다니. 예, 아버님,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훌륭하게 자란 게 부모님을 뵈니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다니. 아무쪼록 우리 지혜한테 잘해줘요.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바랄 게 없어요. 네, 믿고 맡겨만 주세요. 지혜 눈에 눈물 내는 일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고요. 걱정 마세요. 화기애애한 부모님과의 식사가 끝나고 예상대로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후 그 다음 주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일은 처음이라 너무 떨렸죠. 하지만 멋지게 자란 남자친구를 보면서 걱정은 넣어두자라고 생각했네요. 그것이 저의 방심이었지만요. 너무 떨린다. 그래도 부모님이 나 싫어하시진 않으시겠지? 혹시나 해서 걱정되네. 아무래도 입양아인 것도 걸리고. 에이, 걱정할 것도 많다. 나도 입양아인데 뭐 부모님도 나 차별 없이 키우셨고 입양에 대해 편견 있으시진 않아.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꼭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머님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 있어? 선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밥 한 번 먹는 건데 뭘 부담되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아마 부모님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응원 덕분인지 긴장감은 조금 사라진 채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첫인상은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 가득이었답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채혁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니,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도 재혁 씨한테 아버님,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좋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우리 천천히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 밥을 먹고 분위기는 하하호호 좋았어요.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그 후로 살얼음판이 되었네요. 그럼 아버지 어머님은 뭐 하시나?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 같은데 궁금하군. 아,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어려서부터 장사하시면서 제 뒷바라지 다 해주셨거든요.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아, 무슨 장사요? 시장? 우리 재혁이가 이런 얘긴 도통 안 해줘서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럼 시장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아, 네. 순댓국집 하세요. 어려서부터 하셨던 거라 단골들도 많으시고 시장에서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키워주신 거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부모님은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표정이 돌변할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겠네요. 아가씨, 잘 돌아가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 같으니. 재혁아, 우리 간다. 이따 집에서 보자. 예비 시아버진 헛기침을 하시곤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렇게 말을 하시곤 두 분이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문을 나가셨죠. 순간 제가 어안이 벙벙해지며 이게 무슨 일인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을 무렵 남자친구는 곤란하다는 듯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기 시작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댓국 장사하는 게 크게 흠잡힐 일인가요? 정말 기가 막혔죠. 아, 지혜야. 미안해. 부모님이 그냥 괜한 편견 때문에 그러시는 걸 거야. 내가 집에 가서 잘 설명할게. 너무 놀라지 마. 무슨 설명? 아니, 이게 설명이 필요한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누구한테 죄 지은 거 아니잖아. 이게 설명까지 필요해?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아마도 그냥 자그마한 회사 운영하고 계신 줄 알았나 봐. 그게 무슨 상관인데. 회사 운영하는 집딸은 되고 순댓국집 운영하는 집딸은 안 되고? 자기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안하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고 내가 다시 연락 줄게. 아니, 연락하지 마. 난 우리 부모님 무시한 사람들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가 막혀. 나 갈게. 이제 연락 안 해도 돼. 그 길로 전 식당을 빠져나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평생 내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받기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줄 순 없었기 때문이죠. 운명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보니 정말 허탈했죠. 그렇게 전 일만 하며 보냈어요. 이별의 아픔이 쉽게 잊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학생들 레슨을 무리하게 잡고 일만 했네요. 부모님은 결혼 얘기가 벌써 나와도 나와야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자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고요. 정말 면목이 없었네요. 지혜야, 아니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제육군네 부모님이랑 만나서 밥도 먹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뭐 그렇지. 결혼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심사숙고 해야지. 엄마는 걱정 마.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육군이 너 속상하게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부모님이 좀 그래 하시니? 아니, 무슨 절대 아니지. 날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날 곱게 키워줬는데 안 그래? 걱정 마요. 엄마 아빠에게 차마 순댓국집 딸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둘의 문제라고만 애둘러 말을 했죠. 하지만 눈치 빠른 엄마는 분명 그 집 부모님께 인사를 간 뒤부터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했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연락이 왔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학원에 찾아오고 저에게 빌고 빌었습니다. 너무 미안해 했어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너한테 굴었던 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헤어지자고 하진 말아줘. 그때 내가 다 설명했잖아. 난 우리 부모님 상처 줄 수 없고 그런 집에 시집 갈 수 없어.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가 못난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시고 일한 지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안 되겠어. 나도 힘들어. 찾아오지 마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네 어머님 아버님을 원망해. 나한테 그렇게 모욕 주신 대가니까.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모질게 뒤돌아갔네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모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는 남자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대신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확실히 설득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더 이상 저에게 모욕을 주시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차츰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좋아하셨고요. 다시 만나게 되니 더욱더 좋아졌어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자주 가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넌 아주 뻔질나게 이 집을 들락날락 하는구나. 재혁이 형 공무원 준비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시끄럽게 말이야. 어려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아유,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재혁이 아니었으면 말도 안 섞었다 아주. 격 떨어져 정말. 에휴. 아, 죄송해요. 이제 밖에서 만나든지 할게요. 공부하시는지 깜빡했어요. 재혁 씨가 잠깐 집에서 보자고 해서. 너네 아빠 엄마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너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고? 아니면 보육원에서도 안 가르쳐줬니? 기본 매너. 늘 저런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하셨지만 그냥 참고 넘겼어요. 남자친구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상 헤어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순댓국집이라서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단순했어요. 본인 아들도 입양아 출신이지만 본인들은 교육자이니 어려서부터 잘 키웠다 이거죠. 너무 모순이었어요. 본인들은 입양을 해도 잘 키우고 식당하는 부모님들은 못 키운다는 그런 고정관념. 간간히 집에 가면 남자친구의 형님과도 마주쳤지만 딱히 대화는 없었고요. 간혹 형님이 절 빤히 쳐다보고 하셨지만 공무원 준비를 집에서 오래 하다 보니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네요.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형은 부모님들의 친자식이었고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아 지금 졸업 후 계속 공무원 준비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집이 부유하여 언젠간 시업에 붙으면 된다는 마인드라고 했고요. 참 속으로 한심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욕할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기분은 너무 나빴지만 철저히 남자친구만을 위해 참았어요. 한편으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와 같이 남자친구도 입양하여 키웠으니 내심 속으로는 인품이 훌륭하실 거다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차마 부모님께는 부모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를 안 좋아하신다고 말하지 못했네요. 부모님은 제가 그 집에서 사랑받는 줄 아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준비해오라는 예단이 무리가 많이 갔지만 저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돈도 모아둔 상태였고 학원이 입소문을 타 잘 되고 있었기에 예단을 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본인의 형과 같이 셋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자주 봐야 되지 않겠냐며 말이죠. 항상 남자친구 집에만 가면 형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도서관에 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친해질 기회가 될 것 같아 좋았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형과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대화를 해본다니 좀 설레기도 했습니다. 너무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와, 이렇게 재혁 오빠가 자리 만들어주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아, 그러게요. 그냥 뭐 오빠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재훈 씨라고 해도 좋고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아, 그래.
그냥 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오빠라고 해도 되겠다. 나한테도 오빠라고 하니까. 어때, 지혜야? 괜찮지? 괜찮지, 그럼. 네, 그럼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할게요. 그래도 재혁 오빠랑 되게 우애가 좋아 보이셔서 너무 보기 좋아요. 아, 네, 뭐. 재혁이가 저희 집에 온 후로 집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그전엔 좀 우울하고, 뭐랄까, 하여튼 그랬었어요. 재혁이가 은인이죠. 부모님도 재혁이 덕분에 많이 밝아지셨고, 그래서 진짜 고마운 동생이에요. 그리고 밝은 지혜씨 만나서 더 좋고요. 의외로 남자친구의 형은 말도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방 안에서 공부만 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다 틀렸다고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저와 똑같은 왼손잡이라 더 신기했어요. 왼손잡이세요? 저도 왼손잡인데 어렸을 땐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젠 편하게 왼손으로 잡아요. 아, 저던데. 신기하네요. 아, 지혜씨도 재혁이랑 마찬가지로 입양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괜찮은가요? 아, 그럼요. 특별히 숨길 것도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친부모님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혹시 어떻게 입양이 되는지 그런 과정 있나요? 에이, 형. 아이, 무슨 그런 일을 꼬치꼬치 묻고 그래. 아무리 동생이 입양하라고 하지만 너무 편하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나는. 사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냥 보육원이고, 그리고 입양된 거거든요. 그 전에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저도 그게 참 의문이긴 하죠. 참 바보 같죠? 중요한 얘긴데 기억이 안 나다니.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좀 궁금해서. 혹시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별 뜻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형과 함께 밥을 먹고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뭔가 살짝 묘한 느낌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처음으로 많이 대화를 해본 것도 신기했고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려나 보다 싶었네요. 그리고 저희는 곧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그쪽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신뢰를 범해 우리 부모님의 기분이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신신당부를 하겠다고 하였죠. 하지만 역시 변하진 않았어요. 본인들이 교육자라고 해서 순댓국 장사를 무시하는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부모님께서 먼저 식당에 들어가셨고 전 따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전 식당 마당에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마주쳤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멘붕이었네요.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오셨어요? 근데 혹시 사정이 있으셨나요? 아버님 옷차림이랑 어머님 옷차림이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비 시부모님의 옷차림은 가관이었죠. 어머님은 등산복에, 아버님은 조기축구의 유니폼을 입고 오신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오늘 상견례 자리에 나온다고 때 빼고 광내고 제가 옷도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뭐 대단한 집이라고 가져 입고 오냐? 그냥 편하게 밥 한 번 먹는 자리인데 안 그러냐? 아마 그쪽 바간 양마들도 이게 더 편하실 테고. 아빠, 엄마, 이게 뭐예요? 지금 지혜네 부모님은
격식 있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꼭 이러셔야만 했어요? 엄마, 아빠, 원래 그런가요? 재혁이 너 아주 채만 나고 편했어. 말대꾸 한번 하지도 않던 착한 우리 아들이 쟤 만나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질 않나?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차라리 이 결혼 죽어도 못 시킨다고 하시지. 꼭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 모욕을 주셔야만 하나요? 그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셨고 저희 아빠 엄마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지혜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운동하시나 봐요. 건강해 보이시고 너무 좋은데요? 애써 운동복 차림에 대해 좋게 포장해서 말하는 아빠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 아파졌죠. 과연 제가 엄마 아빠에게 입양이 되고 효도를 한 적이나 있나 싶을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매번 상처만 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네요. 그렇게 눈물을 참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뭐 편하게 왔습니다. 그냥 밥 한번 먹는 자리인데 빼볼 필요 있나요? 그럼 앉으시죠. 아, 네. 그러시군요. 그렇죠, 뭐. 편한 게 좋죠. 그럼 애들 결혼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두신 날짜 있으세요? 저희는 애들이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원하시는 날짜가 있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날짜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한 3, 4년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왔는데 저희는 아직은 결혼시킬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지혜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여러모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대못을 받고 말았죠.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었네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뭐라도 되세요? 아니, 뭐가 돼도 그렇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말에 사람 없는 거지.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저도 안 하네요, 이 결혼. 지혜야, 진정해. 사돈어른 말씀 먼저 잘 들어보고 어디서 큰 소리를 내니? 어른들 앞에서 너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예비 시숙이 상견례장에 늦게나마 도착을 했죠. 저희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시숙 한마디에 모두 다 조용해지고 전 머리를 한 대 툭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빠, 엄마, 지혜, 내 동생 날이에요. 임날이. 처음 볼 때부터 익숙하다 했어요. 내가 지금 날이네 보육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때 장흥역에서 온 거 맞대요. 저랑 똑같이 왼손잡이. 그리고 어려서 우리 둘이 놀 때 흉터 남은 손바닥 상처까지 날이에요, 엄마. 순간 정적이 흘렀죠. 시숙의 말을 끝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형 여동생이 지혜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나리를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데 이렇게 앞에 두고도 몰랐다고? 너 정말 임나리 맞아?
아이고, 내 딸을 내가 이제야 찾는다니.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냐 도대체? 미안해, 나리야.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아니, 용서해 주렴, 제발. 나리는 입양되기 전 제 이름이에요. 성은 기억 안 나고요. 엄마 아빠한테 입양되면서 이름은 개명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라뇨. 저희 부모님은 여기 있는 두 분이세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아이고, 나리야. 우리 나리, 내 딸, 내가 이제서야 찾는구나. 여한이 없어. 아유, 심장이.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만을 남기고 쓰러지셨고, 놀란 시어머니 또한 시아버지를 부축하다 같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바로 실려갔지만 두 분은 어이없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죠. 전부터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 남친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아 심장혈관이 확장되어 뇌까지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다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죠. 쉽게 돌아가시는 병은 아니지만 두 분 다 심근경색이 있으셨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허망했죠. 그렇게 찾고 찾은 딸, 눈앞에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못을 박았다니. 너무 놀랬지만 저희 부모님이 먼저였기에 부모님을 먼저 챙겼습니다. 시숙에게 듣기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의 친아빠, 친엄마가 맞더군요. 시숙과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99% 일치했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친딸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며 인신공격을 한 사람들이 나의 친부모라니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충격을 세게 받으셨고요. 시숙은 저에게 아빠, 엄마가 저를 엄청 찾으시고 저를 잃어버린 뒤 집안은 웃음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우울증이 날로 극심해져 제가 어디 가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친아들같이 키울 재혁 씨를 입양해 저를 키우듯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서도 예쁨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눈앞에 일어난 사실임에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와는 고민 끝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저희 친부모님으로 인해서 혹시나마 저희 양부모님이 상처를 입으셨을까 또 한 번 부모님께 죄스러웠네요. 그리고 전 친부모님의 장례에 가진 않았고요. 솔직히 눈물도 안 나왔어요. 저희 친부모님이라고 하지만 너무 얼떨떨하고 전까지 저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던 분들이라 애초에 마음이 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절 왜 잃어버리셨을까 하는 원망도 들었고요. 전의 일은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상처 주신 마음 그대로 제가 대가품했다고 생각했네요. 지금은 마음 정리를 많이 했고 그나마 이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전 언제까지나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딸이 되고 싶고 그때 파혼한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시숙과도 만나지 않고 있고요. 세월이 지나 친오빠는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직은 쉽지 않네요. 무슨 운명에 이끌리든 만난 남자의 양부모님이 저의 친부모님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문득 가슴에 사무쳐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내심 집안 형편으로 저울질하는 분들이 나의 친부모님이었다고 생각하면 못 견딜 정도로 화도 나네요. 이렇게 인품 훌륭하신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제쯤 저희 부모님께 모든 걸 다 갚으며 살 날이 올까요? 그날까지 전 열심히 살 거고 저희 엄마 아빠에게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